안녕하십니까. 박철호 메밀TV 박철호입니다. 어느덧 2023년도 마지막 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171번째 영상이 금년도 마지막 영상이 되겠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메밀과학에서는 밀가루 빵을 만들 때 메밀 껍질 3%를 첨가해서 메일라드 반응 생성물이 증가하고 토코페놀 화합물과 쿠서틴 같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새로운 기능성 식품인 메밀 껍질에 의해서 이 롤빵이 향상된다고 하는 제목으로 폴란드 과학원의 동물번식 및 식품연구소의 론 코스카 외에 여러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2023년 몰리큘이라고 하는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화합물 연간 생장률에 의하면 2023년에서 2027년 동안 빵 판매가 연간 5.87%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3년 1인당 빵 소비량은 23.46kg으로 예측이 되고, 빵은 대다수 세계인의 식생활에서 기본이 되는 제품입니다. 소비자는 빵 제품의 영양가는 물론 빵으로 인한 심장병, 당뇨, 암과 같은 문명병의 감수 능력에 관한 정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자들은 메밀 껍질의 사용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메밀 껍질은 전체 메밀 종자와 또 탈피한 메밀 종자에 비해서 높은 농도의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가장 많은 식이섬유, 또 총폴리페놀 함량, 항산화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밀 껍질은 식품에 있는 6가지의 그람 양성 및 그람 음성 세결에 대한 항균 활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의 맛, 향, 매력에 책임 있는 화합물의 형성을 가져오는 복잡한 과정을 메일라드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밀빵 제조 시 3% 메밀 껍질 첨가함으로써 메일라드 반응과 생리활성 물질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연구를 위한 처리 내용과 조사 항목을 살펴보면 밀가루에 3%의 메밀 껍질 가루를 섞어서 4가지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일라드 형성물과 생리활성 화합물 함량을 비교했는데요. 빵을 만들 때는 밀가루 54%, 메밀 껍질 3%, 소금 1%, 설탕 2%, 물 38%로 밀 롤빵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처리로는 밀가루와 메밀 껍질 가루를 혼합한 가루 상태로서 F로 표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밀가루와 메밀 껍질 가루를 섞어서 반죽을 한 것입니다. D로 표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밀가루와 메밀 껍질 가루를 섞어서 만든 반죽을 발효를 한 것입니다. DF로 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밀가루와 메밀 껍질 가루를 섞어서 만든 반죽을 발효시킨 다음에 오븐에 구워서 최종 빵을 만든 것입니다. R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료에 대해서 FIC, 중간 화합물의 자유 형광, 메일라드 형성물에 의한 형광, 트리토판 형광, 토코페놀 함량, 산화된 글루타치온 GSH, 산화된 글루타치온 GSSG, 항산화력, 페놀 화합물 함량 등을 조사했습니다. 메일라드 반응이란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와 탄수화물의 환원당이 반응해서 갈색 색소를 형성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처리별 메일라드 반응 형성물과 생리활성 화합물 그리고 항산화력을 비교한 표가 되겠습니다. 표에서 F는 반죽하기 전에 혼합 가루 상태의 재료이고요. D는 혼합한 가루를 반죽을 했으나 발효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DF는 혼합한 가루를 반죽을 해서 발효한 것입니다. 그리고 R은 혼합한 가루를 반죽해서 발효시킨 다음에
오븐에 구워서 만든 빵입니다. 밀가루에 메밀가루 3% 섞어서 반죽해 만든 최종빵에는 반죽 전 혼합가루와 반죽해서 발효하지 않은 혼합가루, 그리고 반죽해서 발효한 혼합가루에 비해서 이 라이신 함량은 30%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MRP, 즉 메일라드 반응 생성물과 갈변 지수는 혼합 가루 상태보다 반죽하거나 반죽해서 발효시킨 경우에 더 증가하고, 그리고 빵을 구웠을 때 최종적으로 더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크베르 함량도 반죽하기 전의 혼합 가루 상태보다는 반죽을 해서 발효하지 않았을 때, 또 반죽을 해서 발효한 경우보다도 오븐에 구워서 최종 빵을 만들었을 때 현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 토크베르 함량은 혼합 가루 상태일 때 g당 61 마이크로그램에서 반죽했을 때 g당 80.7g으로, 그 반죽을 발효시켰을 때 g당 116.51 마이크로그램으로, 그리고 반죽을 발효시켜서 최종적으로 오븐에 구웠을 때 g당 561.27g으로 현재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글루타치온은 환원된 글루타치온인 GSH와 산화된 글루타치온 모두 혼합가루 상태보다 최종 빵을 만들었을 때 현저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산화력은 대체로 반죽을 해서 발효시킨 경우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 위의 그림이 시나핀산, 파라쿠마린산, 메타쿠마린산, 카페인산, 페루린산, 이소페루린산 등과 같은 페놀 화합물의 함량을 나타낸 것인데요. 메밀껍질 3%를 섞어서 반죽해 발효시켜 구운 최종빵이 노란색입니다. 이 경우에 모든 페놀산이 함량이 가장 높았습니다. 플라보노이드 성분 중에서 루틴은 발효 전 반죽이 가장 높고 최종빵에 가장 적었습니다. 그러나 코사틴과 코사디 배당체는 발효한 반죽으로 구운 최종빵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위의 사진은 무처리한 밀 롤빵의 횡단면이 되겠고요. 아래 사진은 메밀껍질 3%를 첨가한 밀 롤빵의 횡단면입니다. 메일라드 반응의 최종 단계에서 생성되는 산물의 하나가 멜라노이딘인데요. 멜라노이딘의 형성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은 갈변 지수입니다. 반죽과 발효 과정은 갈변 지수 증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발효 과정에서 반죽으로부터 일부 단백질과 환원 등이 용출되어 메밀가루 3%가 섞인 혼합가루에 비해 갈변 지수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더구나 최종빵에는 굽는 동안에 더 중요한 변화가 생겨서 반죽하거나 발효하지 않은 원래의 혼합가루에 비해서 갈변 지수가 40% 증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멜라노이드는 항산화성을 갖습니다. 이 아래 사진은 메밀가루가 3% 첨가된 밀롤빵으로서 위의 것에 비해서 갈변 지수가 40% 증가해서 색이 더 짙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뉴 신문화에서는 요즘 겨울철을 맞아 만둣국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메밀 만둣국의 조리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